안녕하십니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김성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저희의 연구조사 결과 모병제와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동영상 오른손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싱크와이는 무엇이냐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 연구소를 차리면서 주관식 설문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왜 그렇게 생각하신지를 묻겠다라는 좀 다소 원대한 포부로 시작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12,000명 정도의 서포터즈들이 패널로 등록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내는 설문조사에 주관식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 조사 결과를 저희 연구소 내부에서 자체 분석해서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싱크와이 검색해서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플러스 채널 등록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격주 정도 간격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씩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바일의 시대 5천만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듣기 위해서 주관식으로 여쭙는 만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검색창에서 싱크와이 검색해서 정치연구소 싱크와이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과 대답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병제 설문조사에서는 4,554분의 서포터즈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정치 성향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요. 80에서 90%의 서포터즈들께서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답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모병제가 이슈가 된 것은 작년 11월에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이후였죠. 그래서 모병제로 전환해야 되고 군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나간 다음에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그 기사를 접한 시민들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정확한 통계로 따져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모병제가 좀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요. 민감할수록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저희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했던 질문은 모병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였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시죠. 찬성한다는 의견이 88.1%, 매우 찬성이 39.6%, 찬성하는 편이 48.5%, 반대 9.1%, 매우 반대 1.7%, 반대하는 편 7.4%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0에서 90%가 진보적인 성향을 감안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자 중에 대다수는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병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싱크와이는 말씀드렸듯이 주관식을 기본으로 한 연구조사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단순히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라 왜 찬성하느냐, 왜 반대하느냐를 함께 여쭙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지선다나 오지선다와는 다르게 시민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싱크와이는 좀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답변 45.5%의 답변을 한번 보시죠. 군 현대화와 전문성 강화로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1731분 45.5% 나왔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인 답변이죠. 현대전은 병사의 수에서 전투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전투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갈리게 되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사병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투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병 위주의 편제가 아니라 전문적인 전투 인력을 양성해서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45.5%에 달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 결과를 성별로 또 연령대별로 나눈 결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대 남성들도 36.3%가 군 현대화 전문성 강화로 전투력 강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월급 때문에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많지도 않았고요. 2.5%에 불과했습니다. 저희가 이 모병제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청년 일자리 문제를 보거나 청년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었는데요. 당사자인 20대들도 이것을 국방력과 전투력의 강화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여기서 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언론들이 사실 그렸던 그림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것으로 군전력이 감소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는데요. 실제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인구 문제보다는
역시나 전투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것인가에 많은 시민들의 고민이 닿아 있다는 점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차지한 것이 바로 18.3%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모병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인권과 의사를 존중하자라는 맥락의 답변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모병제를 찬성하는 이유 중에 청년 일자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시민들의 답변을 한번 보실까요? 모병제 찬성의 이유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이야기하신 분은 5%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각각 2.5%와 1.1%만 청년 일자리 문제로 모병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봤던 게시물 하나 함께 한번 보시죠. 식사에 대한 감사기도에 빡친 현역. 밥 사진이 나왔는데 이 똥국에 짬밥. 제가 97년부터 99년까지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그런 밥상이네요.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는 20대 청춘 끌려와서 최저 시급도 못 받고 뺑이 치는 애들한테 찬밥 처먹이면서 국민들의 피와 땀을 버리느니 드립을 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한다는, 이게 진짜 감사해야만 할 일일까요? 혹시 국민들이, 저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 군대에 가서 고생하는 20대 청장년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병제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여기에 와 닿아 있습니다. 60만 병사들 식비 아껴라, 물 아껴라, 전기 아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똥별들 방산비리 한 번에 수천억씩 날아가는데 블랙아웃 난다고 여름에 선풍기도 못 쓰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군대 아닙니까? 이 다음에 정말 마음 아픈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들과 함께 훈련을 갔는데 식사 추진이 제대로 안 돼서 비닐봉다리에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고 있으니까 미군이 어디 미개인 마냥 쳐다보는 모습을 겪어야 했던 우리 장병들의 모습,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민주연구원이 이야기하는 모병제는 여기에 와 닿아 있습니다. 왜 우리 군인이 미군들한테 이런 눈빛을 받아야 합니까? 미군이야말로 모병제로 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방 예산이나 다른 것들을 함부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모병제라는 것이 금기화가 돼서 정치권에서 논의를 할 수도 없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으로 군을 재편하고 정예 전투요원을 훈련시켜서 이들이 현대전에 걸맞은 무기를 들고 현대전에 걸맞은 방식으로 전투를 치르도록 해서 국군의 전투력을 높이자는 것, 전 이 주장 상당히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 예산이 쓰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군대에 끌려갈 것이라는 걱정 잠시 접어두고 많은 시민들이 군 현대화와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모병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그 의견에 저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싱크화 연구소에서 살펴본 것처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모병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군 전투력의 현대화와 강화를 꼽은 만큼 민주연구원의 이러한 연구는 전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 이번 총선에서 충분히 민주당이 해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함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싱크화이 연구소 김성애 소장이었습니다.